이 사람은 먹방을 차분하게 시전을 하려고 합니다. 몰랐어요. 흘리죠. 흘리죠.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죠. 음식을 먹는다는 고지도 없었고 본인이 흘렸고 말을 못하죠. 내릴게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미 시트에는 한가득 묻어 있고요. 15만 원 내고 가시던가 경찰을 부르던가. 움직이지 마세요. 뭔가 되게 당당해요. 움직이지 마라. 경찰 오면 내가 이긴다. 지금 이 마인드예요. 이미 경찰 신고는 했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면서 또 뭔가 2차 싸움이 시작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거부를 합니다. 경찰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막장이죠.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요지라를 합니다.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관한테 당신이 그렇게 살지 마 하다가 5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드 빼내는 데만 여기서 또 5분 10분을 또 끌었다. 뻔해요. 저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뻔해. 15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만 시간 끌고 돌아! 야! 아 물리지 말라고 네가 정말. 아 진짜. 이제 경찰이 초강수를 두죠. 해방기도. 시건방지게 어디서라고 하죠. 참 얼마나 일반인들이 경찰관을 홍어 지읒으로 보는지를 정말. 호주였으면 맞아 죽습니다. 경찰관이 막 밖에서 범죄자를 패도 뭐라 못해요. 그래서 15만 원 내고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도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싸움 끌어봤자 나중에 몇백만 원 다 물어줘야 돼요. 막 이만큼 흘렸으니까 15고 요만큼 흘렸으니까 15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15가 왜 책정이 됐냐면 그래도 저는 좀 속상해요. 왜냐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자꾸 악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택시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밀려들더라. 어떤 이런 교보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쓰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택시가 쉽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악해지는 느낌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택시 경력이 꽤나 된 저로서도 이런 상황은 정말 달갑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분들에게 정말 고맙다. 지금부터 어제 제 차에서 오물을 투척했다고 해야 되나? 정확한 표현은 흘린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승객하고 실랑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처리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제가 수십 번, 진짜 횟수로 따지면 100번도 넘게 겪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은 적응이 안 되더라. 그런데 정말 어제 경찰관의 대응은 레전드였고 여기가 이태원이거든요. 이태원에 이런 일이 많은지는 몰라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손에 뭘 들고 있죠. 이걸 제가 못 봤어요. 이거 봤으면은 제가 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거 손에 먹는 거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 숨기고 있어서 이걸 정확히 못 봤어요. 제일 밑으로 올렸네. 탑승하죠. 어디 오세요? 어디 볼까요? 동덕여대. 어디요? 동덕여대 정문. 동덕여대요? 이미 많죠. 동덕여대 정문이요. 동덕여대 정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참 무딘 게 손에 이 냄새나는 햄버거 같은 거 이거 들고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태원 파출소 바로 앞에서 샀습니다. 운행을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먹방을 차분하게 시전을 하려고 합니다. 몰랐어요. 너무나도 차분하게 저렇게 먹을 준비를 하니까 먹는다고 말만 했어도 잠깐 세워줬을 텐데 흘리죠. 잠깐 세워줬을 텐데 흘리죠. 잠깐만. 잠깐 보고 계세요. 그대로. 신차여가지고 이 사람이 먹다가 흘렸는데 물론 먹다가 흘릴 수 있죠. 하필 저게 햄버거인데 케찹이 범벅된 햄버거였어요.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차를 세워서 저걸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태원이라. 시트에는 이미 흥건히 묻어 있고요. 왜냐면은 시트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좀 나름 긴급한 상황이라고 봤고 신차잖아요. 그리고 기능성 시트고 당연히 엉뜨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고지도 없었고 본인이 흘렸고 여기서 이 사람이 빡쳤습니다. 1차적으로. 시비를 걸어오죠. 그럼 이거 지금 15만 원 내셔야 돼요. 알고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손 나와보시라고요. 새 차예요 이거. 차를 세웠습니다. 이태원 소방서 앞입니다. 불과 이태원 경찰서에서 이태원 소방서 앞까지 300m? 오는 동안 이뤄진 일이에요.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집에 가기 전에 뭐 배고픈 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을 열고 치우려고 해요. 시트를 먼저 닦죠.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빡쳐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죠.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통은 미안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다. 작은 그래도 기분 방수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건 네. 인간적인 액티비티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워딩이 뭐냐면 인간적인 액티비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죠.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액티비티가 아니다. 미안하다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먼저 인간적이게 하셨어요? 먼저 인간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못하죠. 내릴게요. 회피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내릴게요. 아니야 계산하고 하셔야지 저기요. 네. 증거 인멸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릴게요. 계산하고 내릴게요도 아니에요. 내릴게요. 네. 15만 원이에요. 뭘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5만 원 맞아요. 오물 15만 원이라고요. 오물투기 15만 원. 이게 무슨 오물이 15만 원이에요? 안 저기 아실 거면 경찰 불러야 돼. 아 저기 두세요. CCTV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저상에서 주우려는 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봤지만 춤을 뱉어놓고 춤을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우리 구속영장 판사들이 발부할 때 최근에 모 가수 정말 셀럽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하고 그쵸? 교사를 한다라고 하면 누굴 시키고 뺑소니를 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지금 인멸하려고 이걸 들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미 시트에는 한가득 묻어 있고요. 내고 가시든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르든가요. 아, 경찰을 부르세요. 15만 원은 내기 싫은 거예요. 15만 원 내고 가시던가 경찰을 부르던가. 자기가 경찰 부르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제가 부를게요라고 하죠. 아,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 있을 거예요. 뭔가 되게 당당해요. 움직이지 마라. 경찰 오면 내가 이긴다. 지금 이 마인드예요. 112를 부른다고 해놓고 시간이 상당히 지납니다. 기다려주죠 제가. 그 옆에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쓰레기 치울 준비를 하죠. 112 신고를 한다던 그는 112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112 신고를 하게 돼요. 112 신고도 선빵이 중요해요. 112 신고합니다. 네, 계급식으로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태원 소방서 앞으로 출동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택시 기사하고요. 승객하고 다툼이 좀 있어요. 이태원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신고자분 이제 목격자신가요? 아니요, 저 당사자예요. 승객이세요? 아니요, 기사예요. 저 택시 기사. 그리고 이런 신고를 하면 제가 나이가 좀 기사님들보다 어리니까 목소리가 대부분 기사인지 승객인지 물어봐요. 처음엔 당사자 목격자인가요? 승객인가요? 아니요. 택시 기사라고 하니까 좀 그 접수 경찰관도 좀 놀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 더 CCTV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경찰 신고는 했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면서 또 뭔가 2차 싸움이 시작되는데 절대 여기서는 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경찰관이 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저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지만 사진도 좀 찍어 두시면 좋고요. 이 사람 근처로 가면 뭔가 싸움이 나기 때문에 좀 근처로 안 갔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내리고 이 사람도 내리죠.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려서 도망가는 건지를 조금 감시를 해야 됩니다. 도망가면은 좀 상당히 피곤해져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 채널, 그다음에 후방까지, 후방은 있고 전방까지, 전방은 따로 나옵니다. 일단은 좀 치웁니다. 여전히 시트에는 묻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와요. 이 사람은 여기서 사진을 찍죠. 본인은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번호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경찰관이 옵니다. 이거 하셨는데 오물을 좀 요청하셨어요. 햄버거고 제가. 이때 이제 경찰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되고 뭐 소액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기본적인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경찰관이 이렇게 오면 각자의 말을 들어요. 신분증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불러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신분증 제시를 거부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의경 출신이다 보니까 경찰관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남의 차에다가 실수했으면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 뭐라 하죠. 알겠어요. 15만 원 드릴게요. 남의 차에다 실수했으면 피해를 변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알겠어요. 15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좋게 얘기하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경찰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막장이죠. 그런 말이에요. 15만 원?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도 아는 거죠. 15만 원 주기 싫다 이거예요. 기사님, 기사님. 네네. 그 지불하신다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 카드 주세요. 15만 원. 여기서 계좌번호 저 이런 경우 진짜 수십 번 뭐 100번 이상 겪었는데 취했잖아요. 이 사람이 취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좌번호로 물론 받으면 좋지만 확실한 건 카드 결제를 해서 증거를 남겨둬야 돼요. 왜냐면 나도 이게 뭐 정당한 거기 때문에 영수증을 이 사람 어차피 드릴 거고 이런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주고받으면 이 사람이 또 뭐 잔액이 없다 100% 이러면 또 길어져요. 시나리오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카드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카드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통장에 또 돈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요지랄을 합니다. 네 요지랄 해요 진짜. 안 돼요. 저한테 이때는 이 사람이 이제 회유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모르쇠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한테도 저렇게 당신이 그렇게 살지마 하다가 회유가 뭐라 들어왔냐면 5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돈 없다 그랬어요. 되게 불쌍한 거. 왜냐면 약점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좀 약하거든요. 이제는 저한테 이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단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5만 원 해달라고 회유가 들어왔어요. 아니 이거 새 차예요. 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 15만 원 받아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이에 이게 지금 그 기름하고 케첩대가 지금 시트로 계속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스며들었어. 다르게 말려서 내가 그냥 저기 하고 5만 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10만 원 얘기하고 경찰들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가야 되는데 자꾸 딜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엄청 뭐라고 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15만 원도 못 주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아까 엄청 당당하셨잖아. 왜? 경찰관. 계속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계속 단단한 척 하는데 경찰관 앞에 오고 이제 자기가 15만 원을 줘야 될 상황이 모이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고마웠던 포인트가 경찰관들이 여기서 15만 원 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경찰관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봤잖아요. 저 햄버거를 이렇게 흘려 있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어쨌건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고맙더라. 대부분 경찰들은 여기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는 해드릴 게 없어요라고 하고 뒤로 쑥 빠져버려요. 전형적인 경찰관 마인드. 하지만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줬다. 정말 참 경찰관이죠. 돈이 아까운 거죠. 계속 찾는 척을 해요. 카드 어디 있는지 알면서 카드 빼내는 데만 또 10분이 걸려요. 여기서 네 미쳤습니다. 카드 빼내는 데만 여기서 또 5분 10분을 또 끌었다. 지루해요 정말. 뻔해요. 저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뻔해. 뭐 동작만 봐도 다 알아. 경찰관들도 다 알아요. 돈이 있으면서 저렇게 주기 싫다는 거 저도 알고 뭐 다 알죠. 바보가 아니니까. 그만 시간 끌고 줘라! 야! 다음 지르지 말라고 우리가 경찰이야. 진짜. 이제 경찰이 초강수를 두죠. 그만 좀 시간 끌지 말고 줘라! 딱 뭐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경찰관한테 뭐가 이제 뭐 폭행이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경찰관들도 바디캠 다 있어요. 제가 이때 뭐라 했냐면 저렇게 불쌍하게 나오니까 15만 원 결제하고 태워준다고 했어요. 참 저도 바보예요 바보. 저걸 왜 태워주고 있어. 그냥 끝내야지. 시공방지게 어디서라고 하죠. 참 얼마나 일반인들이 경찰관을 홍어 지읒으로 보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사안이죠. 이 공권력한테 호주였으면 맞아 죽습니다. 경찰관이 막 밖에서 범죄자를 패도 뭐라 못해요. 그 정도는 돼야지 공권력이. 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빨리 줘라. 준다고 지금만큼 떨지 말라고. 뭐 그거 이야기. 이게 맞나요? 맞냐 아니냐 그만 물어보시고 요금 지불하시면 됩니다. 준다고요. 카드 있네. 이런 사람은 상습이에요. 이거를 시간을 끌면은 뭔가 결과가 뒤바뀔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이러다가 경찰이 이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많이 해봤다. 신분증 왜 안 주느냐? 이 사람은 이런 전력이 반드시 있다. 택시 기사를 뭐 트러블이 있었건 무전 취직을 했건 이런 동종 뭐가 있어요 지금. 카드를 받았어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합니다. 이렇게 형합니다. 영수 좀 말. 시간답게 살아라. 돌아오지 마라. 네가 경찰한테 뭐 지읒가라고 하고 아주 그냥 막장이에요. 미쳤어요. 제가 태워준다고 했는데 경찰이 여기서 왜 분리를 시키냐 하면 가다가 또 이미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줘버렸으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뭔가 2차 범죄가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경찰관들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목적지 다 왔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태워줘도 되지만 여긴 이제 막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안 된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러니까 분리시키는 게 맞죠. 집 내려주고 차 빼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너무 칭찬해요. 이런 매뉴얼을 경찰관이 정확히 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이때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여기 이태원 한복판이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봤어요 저를. 그래서 빵빵도 해주시고 구독자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한 3분 정도가 인사를 해주고 지나가셨는데 제가 지금 좋은 일이 있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 실제로 한 분하고는 이제 인사까지 했어요 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경찰관한테 계속 뭔가 얘기를 하죠. 자기 너무 억울하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경찰관 얘기해요. 억울하시면 이거 관련해서 120에 민원을 넣어라 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해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도중하차 아닌 도중하차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록이 남겨졌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운송 요금이라는 건 고객이 어떤 A에서부터 B 목적지까지 가고 이거에 대해 돈을 받고 15만 원이라는 거는 하루 1당이에요. 법인 택시 기준 하루 1당.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저 이제 일을 못하고 접고 들어갔습니다. 이 이후에 손님을 태우지 않았어요. 태울 수도 없고. 왜냐면 이걸 청소를 해야 되고 기름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된 거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죠. 이거 시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뭐야? 몇백만 원이고 뭐 카페 클리닝 해도 최소 몇십만 원이고 이런 것 때문에 토하거나 이런 사례 때문에 결국 법원까지 가면 지연 이자까지 해서 최소 100만 원 이상 배상하라고 다 판결납니다. 그래서 15만 원 내고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도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싸움 끌어봤자 나중에 몇백만 원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 판결들이 다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용 이후에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 그러면 당신 중간에 왜 내려줬냐 나는 태워주고 싶었는데 경찰관이 여기서 우리를 분리시켰다. 우리가 좀 언쟁이 있어서 요금 계산은 다 끝났지만 이 사람을 난 태워주고 싶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관이 분리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소명 자료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사실 지랄 맞아요.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사건을 케이스를 종결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 도중하차했어요 어쩌겠어요 막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피곤해질 수가 있다. 정말 잣 같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구독자를 만나죠. 안녕하세요. 손님 타셨죠? 방금 봤어요? 손님한테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네.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보셨다고. 손님이 토했거나 오물을 투척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정말 감사드리는 건 경찰관분이 명확하게 15만 원 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뒤로 빠진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120에 신고해서 억울하면 신고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을 냈는데 억울한 부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 지읒 같다, 잣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 승객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쩌다라고만 했어도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 마음도 누그러졌을 테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시트 좀 묻었으니까 진짜 이 사람 말대로 5만 원만 받고 집에다 데려다 줬으면 이 사람도 해피하고 저도 뭐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맥심 15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사 입장에서. 만 원을 받아도 되고 2만 원을 받아도 되고 7만 원을 받아도 되는 그야말로 승객하고 협의를 해야 돼. 막 이만큼 흘렸으니까 15고 요만큼 흘렸으니까 15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15가 왜 책정이 됐냐면 그 오물의 오염도의 크기 때문에 15만 원이 아니라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해버려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당을 위로금 자원으로 위로금조로 보상금으로 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흘려서 15를 받아야 되고 조금 흘려서 15는 받으면 안 되고 요 개념이 아니다. 요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업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긴 하죠. 지금 요금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것도 30만 원, 뭐 50만 원 올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 너무 당당하잖아요. 오물 투척하고 흘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경찰한테도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인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겪어봐서 시나리오도 다 외울 정도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속상해요. 왜냐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냥 승객하고 늘 웃고 잘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만은 없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이런 것도 택시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악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은 수양을 하고 쌓고 이런 것 때문에 택시 오래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어떤 회의감이 상당히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야간 택시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선님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이렇게 좀 막 그냥 자기 변명을 하고 셀프 디펜스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반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퇴근하고 오면서 좋은 느낌도 아니었고 택시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밀려들더라. 보통 우리가 일 끝나고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잖아요. 운동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개운해. 정말 행복해. 잘했어.
이런 감정이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일을 끝냈을 때 이런 마음인데, 이거는 일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런 교보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쓰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원인 제공을 승객이 한 거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개선해야 될 것도 찾는 이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이영민의 긴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 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월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